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가장 큰 문제죠. 뻔히 알면서도, 지는 거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다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또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정권 교체에 이 희망을 헌신짝 내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단연 우파가 아닌 자를 우파의 대통령으로 마치 정권 교체가 될 것 마냥 희망 고문으로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내에서도 탄핵 세력들이 선동으로 50대에서 70대 지지층들 윤석열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계시죠?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맹목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밀어제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윤석열을 비판하고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의 손에 정권이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렸고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역대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을 좀 붙이자면 북한의 인민처럼. 자, 윤석열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제가 왜 멀쩡한 사람을 비판을 하겠습니까? 응원을 해도 현찬을 판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과거에도 지금 이 시간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거짓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제가 수도 없이 방송에 다뤘으니 궁금하시거나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제대로 제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윤석열에 대한 민낯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대선 후보로서 우파 국민들을 온갖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서 우파인 척, 우파의 마지막 분열을 작심하고 공작을 해대고 있는 이 윤석열의 과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탄핵의 진실인데요.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에 대한 조작 날조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 탄핵시키기 위한 위증 교사를 한 그런 대목입니다. 탄핵당의 후보들은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후보 토론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오늘 내용을 듣고 이런 질문을 윤석열에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은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을 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실명에 거론해버리고 최동욱과 윤석열을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을 하라고 지령을 내린 후에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 날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뇌물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려 45년형의 구형을 때린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특검의 5번째 시도로 꼽은 것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이재용이 이 두 회사의 합병을 성사시킨 뒤에 합병 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했다. 이런 겁니다. 특검은 그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모든 기사를 증거로 첨부했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것들은요, 조작 날조된 언론사의 방송 이런 것들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거를 제시한 게 아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요. 이것뿐입니까? 아주 증거를 인멸을 하고 조작 날조를 하고 탄핵을 시킨 거 아니에요.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와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비율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합병에 반대한 국민연금공단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서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은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 홍한선이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찬성을 하도록 하는 압박을 행사했다고 추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용표 장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특검은 보건복지부 장관 문용표를 2016년 12월 28일 야밤에 긴급 체포를 하고 곧바로 구속을 해버립니다. 왜 야밤에 기습적으로 긴급 체포를 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이가 불렀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래서 회유가 아니라 위증 교사를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안 먹히니까 긴급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야밤에.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가. 제명은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 그리고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는데요. 1심과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용표 장관은 2017년 11월 29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부 조재현 대법관이 쟁점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직권으로 문용표 장관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에 문용표 장관은 2018년 5월 15일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 이후 3년이 다 지나가는 동안 대법원은 문용표 장관에 대한 최종 선고를 못 내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용표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형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물산의 주식 상당수를 보유한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조 원 이상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이 특검의 공소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 이유 없이 문용표 장관을 풀어줬겠습니까? 반대로 대법원이 문용표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저들의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돼버리는 거고 엘리엇에게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대법원이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외국 자본에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확인시켜 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장난 스톱! 풀어주고 일단 계속 미루고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이 소액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국민연금공단도 합병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제가 위증 교사라고 이 문제를 토론회 때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의 민낯을 전 국민에게 까발려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용표 전 장관은 대법원에 심리 중인 가운데 이것만큼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종찬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팩트가 아니라면 또 문용표 장관이 비겁하거나 원칙주의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자신이 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한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고체계에 따라서 내 지시가 전달이 되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주장해도 특검이 보고체계를 조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는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했다. 그 바람에 담당 검사였던 김창진 부부장 검사와 3시간가량을 논쟁했다. 검사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에게 데려갔다.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주장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 라고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유입니까?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 것을 협박으로 위증 교사를 한 거죠. 이 정도예요, 윤석열이요. 이런 와중에도 문용표 장관은 윤석열의 협박성 위증 교사에 굴하지 않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재판장이 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덧붙여 드리자면 우종찬 기자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상대로 문용표 장관의 업무 스타일을 물어보았고 대답은 이랬습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원칙대로 일한 장관을 꼽는다면 단연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고요? 솔직히 지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운 이 안종범 같은 자와는 차원이 틀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면서까지 진실을 소신껏 주장한 문영표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현재 입으로만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으면서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라고 후보 등록을 하고 전 국민 앞에서 토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 탄핵당의 후보들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자, 현재 윤석열이 탄핵당에 기어들어와서 어거지로 후보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되려 한번 묻고 싶고요. 진정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을 내쳐야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윤석열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엄청난 짓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문영표 장관을 야밤에 불러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있지도 않은 그런 일을 협박성, 위증 교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양자 대면을 통해서 전 국민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놈의 것을 왜 안 하는지, 왜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지, 또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디서 터져도 터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4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팩트가 넘치고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사기 탄핵을 주도했던 특검이 당시 말했던 차고 넘치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라도 얘기해봐.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거짓, 조작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탄핵당은 이거를 뭉개고 가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답은 하나, 탄핵 주범들이 우글우글 죄다 포진하고 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공작만 하다 보니까 주둥이로만 국가와 국민 이러고 앉아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된 팩트를 근거로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윤석열은 절대로 안 돼요. 100가지 이유를 대라면 200가지, 300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을 만큼의 정말 후한무치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법.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투철한 각오로 거짓 없는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타 죽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제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